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내신에 도움을 주고 싶은 준삼순입니다. 자, 두 번째 영국 경제적 혁명이라고 불리죠. 산업혁명을 들어갈 겁니다. 자, 이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면 일단 의미부터 먼저 볼게요. 자, 18세기 후반에 삼촌 욕 안 했습니다. 18세기 후반에 기계 같은 동력을 이용해서 공장에서 대규모로 생산하는 거 우리가 주로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 단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시험 문제가 정해져 있어요. 무슨 문제가 꼭 출제가 되냐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많고 많은 나라 중에 왜 하필이면 다른 나라도 아니고 어디에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니? 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니? 요거를 첫 번째 문제로 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과서에서 배웠듯이 영국이 1타니까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내부적인 상황부터 먼저 보면요. 영국에서는 그 옛날에 중세시대 때 있었던 봉건제에 있었던 장원 있죠. 장원이 붕괴되고 난 이후에 무슨 산업이 주를 이루게 되냐면 모직물 산업이 주를 이루게 돼요. 모직업이 뭐죠? 모직물입니다. 모직물. 아차. 근데 이 모자가 여러분 한자로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이 모가 털모자입니다. 털모. 스웨터 같은 거 있죠? 우리 스웨터 같은 거 무슨 동물 털 가지고 만들죠? 양털이죠. 그러면 이 모직물 산업을 주로 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동물을 키워야 된다? 양을 키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깔아놓고 가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산업혁명 진행에 가면은 면직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게 된 배경을 물어볼 때는 모직물 얘기가 나오지만 산업혁명이 이게 확장되고 진행되게 되면은 또 면직물이기 때문에 모와 면, 이게 여러분들 시험에서 의외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가지고 틀려오는 친구들이 꽤나 많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영국에는요 일단 공장에서 일하려면은 누가 있어야 될까?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죠? 일단 풍부한 노동력이 있는데 이 풍부한 노동력들이 전부 다 저가의 저렴한 노동력입니다. 풍부한 저렴한 노동력. 이 저렴한 노동력들이 등장하게 된 가장 큰 이유를 물어보는데 이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인클로저 운동이라는 겁니다. 인클로저 힙해. 자, 인클로저 운동. 자, 이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자, 위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게 된 배경이 모직물이라고 이야기했죠. 양을 키워야 됩니다. 양을 키워서 그 털 가지고 뭘 하면 돈이 돼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은 양을 키워야 되겠죠. 근데 도시에서 양을 키울 수 있을까? 그쵸, 못 키우죠. 그러니까 다들 시골로 가는 겁니다. 시골에 가가지고 농촌에 사는 사람들의 땅을 사들여서 양을 키워요. 그러면 그 땅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촌에 있을 이유가 없죠.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농촌에서 어디로 다 이동하게 될까요? 도시로 이동을 하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의 수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경쟁이 붙다 보니까 자기의 노동력을 스스로 다 까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에는 아이고 일만 시켜 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이 버글버글한 거죠. 또 두 번째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영국의 맨체스터 지방이죠. 맨체스터 지방이 지금 축구나 이런 걸로 유명하지만 원래 거기는 석탄산지로 유명했던 지역이거든요. 영국도 풍부한 천연 자원이 있어요. 특히 뭐와 석탄과 철. 내부적인 바탕도 충분했어요. 그리고 왜 우리가 앞에 명예혁명하고 청교도혁명을 배웠냐? 괴롭히는 왕들 이제 없죠. 그러니까 심지어 두 개 혁명 중에 무슨 혁명까지 끝나고 나서 명예혁명 이후에 국가가 지들 마음대로 세금을 뜯어갈 리가 없죠. 정치적으로 더 이상 사람들을 괴롭힐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 안정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사람들 사상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앞에 경제적 자유라고 적었죠. 아담 스미스, 교과서에서는 애덤 스미스라고도 나오는데 이 사람이 자유방임주의라는 걸 주장하게 됩니다. 자유방임, 그냥 자유롭게 풀어주라라는 이야기인데 국가에서 간섭 안 하고 그냥 사람들끼리 놔두면 알아서 적정한 물건 가격이 형성된다. 그러니까 국가는 씨알데기 없이 개입해라, 개입하지 말아라, 개입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과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뭘 의미하냐면 시장 가격을 의미하는데, 여러분들 왜 어머니 따라서 장에 가면, 부모님들 따라서 장에 가면은 물건을 살 때 할머니하고 가격 흥정을 하잖아요. 흥정을 해서 적정한 양과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는데, 이런 게 마치 손이 위에서 보이지 않는데 조절하는 것 같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얘기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알아서, 이렇게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알아서 결정하니까 정부가 간섭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정부 간섭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이때 영국은 해외에 엄청나게 많은 식민지들을 개척하고 있었거든요. 뭐를 개척하고 있었다? 식민지. 뭐 영국을 신사의 나라라고도 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식민지를 만들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비정상회담에서도 그 영국 일일 대표로 나왔던 분이랑 그 인도분 럭키 씨하고 나왔을 때 영국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좀 경악을 했었는데, 식민 지배를 했던 나라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했던 식민 지배에 대한 교육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제대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서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가 독일을 뭐라고 할...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식민지는 그냥 글자 그대로 돼지 저금통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집어오면 끝이에요. 그 나라 사람들 어떻게 살든 말든. 그래서 일단 거기다가 뭘 하냐면 돈 되는 원료 다 가져와요. 그래서 식민지는 영국의 원료 공급지 역할을 했고요. 식민지니까 제대로 가격을 지불하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남아있는 재고 저기다 다 팔아버립니다. 제품 판매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돈을 벌어오죠. 자본을 축적해줍니다. 그러니까 쓰레기통이자 저금통이자 뭐 여러가지 가지가지 역할을 한 거죠. 이렇게 외부적으로 식민지의 도움까지 있으면서 영국은 대량 생산을 얼마든지 해도 그 물건을 팔아치우고 처리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이 올라가서 산업혁명이 제일 먼저 불이 붙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시작된 산업혁명 어떻게 점점 확대가 되고 진행이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산업혁명의 진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는 산업혁명의 진행 또는 산업혁명의 확산이라고도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거는 3초원의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양을 키워서 그 털을 깎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그거보다 빨리 키워서 빨리 비슷한 걸 낼 수 있는 걸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직물이 아니라 무슨 직물로? 면직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 칠 때 분명히 조심해야 될 게, 여기 나와 있는 뭐냐 면이냐 한 단어 가지고 답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모직물을 찾아야 되지만, 산업혁명이 크게 확산되는 방향에서는 여러분들은 무조건 무슨 직물? 면직물을 찾아야 돼요. 자, 이 면직물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많은 사람이 찾는다는 이야기다, 그죠? 그러면 빨리 만들어야 돼? 적게 만들어야 돼?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를 구성하냐면 그 면을 짤 때 쓰는 배틀 있죠. 그거를 자동 배틀을 만들게 돼요. 자봉이 아니라 자동 배틀입니다. 그 자동 배틀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는 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하다가 더 좋은 효율성을 생각해낸 게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응축시킨 힘으로 기계를 돌릴 수 있는 증기기관을, 자, 제임스 와트 뒤에 나올 말이 증기기관을
발명했다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있는 걸 고쳤기 때문에 진짜 조심하세요. 제임스 와트가 증기 기관을 뭐 했다? 개량을 합니다. 산업혁명 단원이요, 쌤들이 그러니까 작정하고 말장난치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는 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개량하고 난 이후에 정말 공장제 대량 생산에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실을 뽑는 기계와 면을 만들어내는 기계를 아주 효율적으로 만들게 되는데, 실을 뽑아내는 기계를 우리가 방적기, 그 다음에 이 실을 뽑아서 이거를 면 쪼가리로 만들어내는 거를 방직기, 이렇게 구별을 해주면 됩니다. 자, 사람보다 훨씬 얘네들이 힘이 좋아요. 훨씬 힘이. 그러면 면직물 이제 대량 생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렇죠. 면직물 대량 생산 가능합니다. 그 덕에 예전에는 집에서 물건을 만드는 가내수공업이었다면 이제는 어디에서? 공장에서, 손이 아니라 뭐로 물건을 만드는, 기계로 물건을 만드는 공장제 기계 공업이 육성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영국은 본국만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뭐도 있었죠? 그렇죠. 식민지도 있었죠. 그러면 식민지에 물건 가져다 줘야 될까요? 안 가져다 줘야 될까요? 가져다 줘야 이익을 남기죠. 그래서 식민지와 연결을 하기 위해서 교통통신까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또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도 잘 봐야 돼요. 누가 무슨 발명품을 만들었는지 구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교통부터 먼저 볼게요. 자, 일단은 이때 당시 외국에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멀리 날아가려면 비행기는 없잖아. 그럼 뭐 타야 돼? 배 타야 되죠. 증기기관을 배랑 합칩니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 증기선. 배가 멀리 갔다가 풀로 턴을 해서 돌아와요. 풀로 턴, 풀턴. 그래서 증기선, 풀턴. 자, 그 다음에 증기기관차, 기차랑 이제 안에서 돌 때 증기랑 기관차랑 합치죠. 자, 칙칙폭폭 스티븐슨. 자, 스티븐슨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통신. 자, 옛날에는요, 그 글자를 전송할 수 있는 방법하고 소리를 전송할 수 있는 방법을 봐야 되는데, 글씨를 점으로 표시했어요. 똑똑찍, 똑똑찍, 이렇게. 그거를 기계에다 선을 달아서 연결하는 거. 유선전신. 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띡띡띡 이걸 띠띠띠띠띠띠띠띠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처음 만든 사람이 모스기 때문에 유선전신 모스. 그 다음에 무선전신 미읍이죠. 무선전신 마르코니. 그 다음에 전화 때르릉 때르릉 뭐가 울리죠? 전화 뭐가 울리죠? 전화 벨이 울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통통신 발달에 기여를 한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발생하냐면요. 자, 본국에서 만든 걸 식민지에다 빨리 갖다 줄 수도 있고요. 식민지에서 만든 걸 본국으로 빨리 가지고 올 수도 있겠다. 그죠? 그래서 소규모가 아니라 대규모로 원료와 제품 이동이 very fast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 단위가 세계로 계속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 이렇게 있는 걸 보니 다른 나라들 아우베 아퍼 한다는데 아우베 아퍼 하겠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산업혁명을 시작하게 돼요. 산업혁명이 확산됩니다. 영국만 잘 사니 아우베 아퍼. 자, 대충 그리 세계지도 비스무리한 걸 하나를 그려놓고 설명을 하면 우리 그 유럽하고 영국 그 아시아하고 대륙이 붙어있죠. 산업혁명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그쵸? 영국부터 시작을 하죠.
자, 이게 유럽하고 아시아 대륙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원숭이 아일랜드 있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연결됩니다. 자, 산업혁명은요, 공교롭게 영국에서 시작을 해서 쭉 이런 방향으로 퍼져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간에 어떤 나라들이 걸리는가 봤더니 여기는 영국이고요. 자, 여기 이제 독일하고 프랑스가 걸리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걸리고요. 몽키 아일랜드 걸리고요. 마지막에 미국이 걸려요. 이렇게 퍼져나가는 걸 두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2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데, 1차 때처럼 면이니 뭐니 이런 얘기가 아니라 2차 산업혁명 때 주로 나오는 제품군들의 이야기가 금속, 석유화학, 그 다음에 전기, 이런 산업들로 산업의 방향도 조금 수정이 돼요. 자, 그래서 나라별 특징을 보면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산업 중심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냐면 석탄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중화학공업이 주로 발달하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패션의 도시잖아요. 옷과 관련된 섬유, 그 다음에 철도 산업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러시아는 러시아답게 산유국 중에 하나죠. 석유와 철광석 이야기가 나오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 공장에서 물건 이렇게 쭉 지나가면 이렇게 통통통통 조립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제품 생산 표준화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제품 생산 표준화 시스템, 요 단어가 특징으로 나와요. 왜 삼촌이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안 하고 요렇게 중요 단어들만 나라별로 이야기를 했냐면요, 시험에 2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각 나라의 특징과 관련된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여기 몽키 아일랜드는 대체 왜 나왔냐? 러시아와 몽키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자생적으로 산업혁명이 알아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얘네는 국가 정부 주도의 성격을 많이 보여요. 그래서 2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각 나라에서 나오는 특징적인 단어들을 알아둬야 돼서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여기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산업혁명의 진행과 확산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산업혁명은 문제점이 없었냐? 마지막으로 산업혁명 때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묶어서 산업혁명의 영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서 볼게요. 자, 엔클로저 운동으로 다시 올라가 볼게요. 양을 키우기 위해서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의 땅을 매입을 해서 양을 키웠죠? 그러면 농촌에 있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밀려나게 된다? 도시로 밀려나게 돼요. 그래서 엔클로저 운동 관련돼서 여러분들 시험에 어떤 지문이 나오냐면 양이 사람을 잡아먹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원래 농촌에 사람 살고 있던 그 땅인데 이 산업혁명 때문에 모직물하려고 들어와서 사람 살던 땅에 양이 들어가 살기 때문에 양이 사람을 잡아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먼저 볼게요. 원래 그러면 영국은 몇 차 산업을 실시했을까? 1차 산업 농업 위주였겠죠.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로. 그러면 다 어디에 살았다? 농촌에 살았겠죠. 근데 엔클로저 운동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다 농업이 아니라 공업에 종사하게 되죠. 몇 차 산업으로 돌아가게 된다? 2차 공업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사는 지역도 농촌이 아니라 주로 어디로 이동하게 되더라? 예,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손으로 만드는 숭어가 위주였자면 이때부터는 어디에서? 위에 한번 적었죠? 공장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만드는 공장제 기계공업이 형성되고, 따라서 물건을 생산하는 양 자체가 적더라 많더라 굉장히 많아집니다. 대량 생산이 이루어져요. 자,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부족할까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울까요?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기는 해요. 풍요롭기는 한데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문제는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들이 이 도시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다 왔잖아요. 과도한 무슨 집중? 인구 집중 당연히 문제고요. 사람이 너무 몰리니까 당연히 뭐도 부족하더라? 예, 주택 부족 문제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온난화가 일어날지 뭐 지구가 엉망이 되고 깨질지 예상이나 했겠어요? 전혀 못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매연들을 그대로 다 공중에다 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영국의 스모그라고 생각하는 하루 종일 뿌연 날씨가 생기는 환경 문제 당연히 생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때 당시엔 사람들이 위생관념이 없기 때문에 막 길에다가 똥물 갖다 버리고 막 엉망빵, 그러니까 도시에 쥐 뛰어다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도시 자체가 엄청 더러운 거죠. 위생 문제, 막 전염병 이런 거 엄청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내부에서 봐도 이게 정상적인 형태의 도시는 아니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도시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뭐 이것만으로도 끝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영향을 봤더니, 애덤 스미스가 그냥 사람들을 알아서 놔두면 스스로 돈 벌 수 있다, 이른바 뭐가 최고다, 돈이 최고다, 정부는 개입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자본주의가 확립되게 돼요. 이른바 세상에서 뭐가 제일 짱이라는 거야? 돈이 제일 짱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부 개입하지 말라고 했더니 슬슬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정말 악덕의 끝이 뭔지를 보여주는 공장 운영을 하기 시작해요. 이른바 돈이 권력이 되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무슨 짓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가 돼버리는 거죠. 이른바 돈 많은 무슨 가들까? 자본가들까? 가난하고 착취당하는 노동자라는 일종의 돈에 의한 계급, 계층이 형성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약자는 누굴까요? 당연히 자본가들이 아니라 노동자들이겠죠. 그럼 거의 모든 문제들은 누구들한테? 노동자들한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그래서 많은 노동 문제들이 이때부터 산재에서 터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교과서 지문에 보면요, 거의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일하고 월급은 뭐 한 번 지각할 때마다 한 번 반 깎이고, 그 다음에 그 반 깎인 데도 또 반 깎이고, 그 반 깎이고 반 깎인 데서 또 반 깎이는 식으로 지각할 때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거의 내가 집에 가져가는 돈이 없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봤더니, 첫 번째,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는 당연히 무슨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더라? 돈 때문에. 예, 빈부격차 할 말 없이 생기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공장주들이 제재할 수단을 안 만들어 놓으니까 거의 뭐 노동자들을 노예처럼 부립니다. 엄청나게 긴 시간에 장시간 노동에, 심지어 뭐 임금은 쥐꼬리만큼 저임금을 줘요. 하루 생활도 안 될 만큼. 저임금이 형성되게 된 건 엔클로즈 운동의 영향도 있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와서 그 일자리를 경쟁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월급을 스스로 깎아버리니까. 그리고 더 문제, 아동하고 여성 착취 노동인데, 이제 5-6살 밖에 안 된 어린아이들 손에다가 밖에 이렇게 통 같은 걸 주고 거기다 석탄을 나르게 한다든지 임산부를 장시간
안 좋은 먼지 많은 환경에서 일을 시켜서 유산을 하게 만든다든지 이제 그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 자본가들은 돼지처럼 뒤룩뒤룩 살이 쪄가지만은 노동자들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런 노동자들은 이런 노동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자본가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네가 돈만 벌면 된다라는 자본주의에서 안 된다.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생각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사회주의 사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사회주의 사상이 등장하게 된 원인은 단순합니다. 여기 있는 무슨 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 예, 자본주의 비판입니다. 이른바 자본주의는 무슨 성을 잃어버렸다? 무슨 성을 잃어버렸다? 인간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회주의자로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이름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 마르크스, 그 다음에 엥겔스, 그 다음에 오원이라는 사람이 한 번씩 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마르크스만 얘기하고 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엥겔스 오원까지 이제 얘기하시는 선생님들은 시험 문제에서 마르크스, 엥겔스 오원들을 구별할 수 있는, 이 세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키포인트들을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이요, 이렇게 당하지 말아라. 자본가 계급과 뭐를 해서 투쟁을 해서 이 계급을 뒤집을 수 있는 혁명을 일으키자라고 얘기했고, 엥겔스는 이런 것들이 공통이 될 수 있는 노동자들의 연합체인 공산당을 만들자고 하는 공산당 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오원이라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자기가 이런 사회주의 사상이 가능한지,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소비하는 게 가능한지 실험을 실제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고 이런 사회주의 사상가들을 구별하는 문제들까지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무슨 혁명에 대한, 산업혁명에 대한 내용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산업혁명에서는 이제 문제들 나오는 게 여기서 한 문제, 이제 요 제임스 와트 관련돼서 요런 거, 교통통신 발달 이쪽도 한 문제, 여기서 골라내는 한 문제,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노동 문제 이런 거 있죠. 요쪽에서 또 한 문제가 잘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시험 대비 잘 하시고요. 이제 세계사 단원이 사실 영국이 끝나고 나면 미국하고 프랑스는 더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 오셔야 됩니다. 자, 요것도 암기 파스 한번 해보고 우리가 다음 이제 어느 나라로 넘어갈 거다. 교과서에서는 어느 나라가 먼저 나오지만 프랑스가 먼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삼촌 또 프랑스를 먼저 할 건데 여러분 알아둘 건 혁명 순서는 오히려 프랑스가 먼저가 아니라 미국이 먼저라는 거, 자, 유념을 해놓고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네, 그럼 암기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단원도 본강의 때 내용이 조금 잘렸죠? 중간에 사진을 첨부해 둘 테니까요. 여러분들 필기할 때 도움이 한번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산업혁명도 암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워낙 세계사가 내용이 방대하고 단원을 끊기 애매해서 스케치북 한 페이지 안에 우겨 넣다 보니까 계속 이런 일이 생기네요. 미안해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왜 일어났냐? 자, 이 배경이 면직물이라 그랬어요? 모직물이라 그랬어요? 이거 구별 잘하라 그랬습니다. 모직물입니다. 그리고 양을 키우는 바람에 거기서 농사 짓던 사람들이 어디로 다 쫓겨나더라? 도시로 다 쫓겨나더라. 이걸 우리가 무슨 운동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인클로저 운동 얘기를 했고, 여기서 깜빡한 게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그 노동 문제 나오잖아요. 노동 문제 나올 때 무슨 운동이 나오냐면은 러다이터 운동이라고 해가지고요, 기계 파괴 운동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기계가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일할 일자리를 빼앗아갔기 때문에 그 산업혁명의 안 좋은 영향으로 얘기가 나올 때는 러다이터 운동, 기계 파괴 운동이 나오고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된 배경을 얘기할 때는 이제 인클로저 운동이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인클로저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농사 짓던 자리에 양을 키우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도시로 밀려난다고 얘기했다. 그죠? 그렇게 도시로 밀려난 농부들은 자기들끼리 임금 경쟁이 붙으면서 월급을 스스로 깎아내린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렴한 노동력이 생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명예혁명 이후에 정치적으로 안정, 더 이상의 세금 착취가 있다 없다, 세금 착취가
없는 상태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상적으로는 자,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이 자유롭게 풀어줘라. 방임이 풀어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주의를 주장하더라? 방임주의를 주장하더라. 그래서 요런 배경들 때문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제일 먼저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진행으로 넘어가면 모직물이 아니라 무슨 직물이라고 얘기했죠? 면직물. 그래서 이제 그 배틀, 자동 배틀인 나는 북이 만들어지고 이 나는 북을 더 개량한 게 누가?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 발명이에요. 개량입니다. 개량을 하면서 실을 뽑는 방적기와 면을 만드는 방직기. 여러분들 왜 견우와 직녀 있잖아요. 직녀는 실을 뽑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배틀로 해서 천을 만드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직녀, 방직기 이렇게 구별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대량 생산과 공장제 기계공업이 시작이 되면서 자, 이게 확산되죠, 외국으로. 자, 이제 교통통신 발달 보겠습니다. 증기선 배로 한 바퀴 크게 풀로 돌았어. 이름 뭐라 그랬다? 풀턴. 기차 앞칸 뒷칸 똑같이 생겨서 칙칙 폭폭 네 글자 누구? 스티븐슨. 그 다음에 자, 우리 뚜두두뚜뚜뚜 무슨 부호라고 부르죠? 모스부호. 자, 이거를 무선으로 만든 사람 미음이니까 마르코니. 때르릉 때르릉 전화에 뭐가 울리더라? 벨. 이렇게 외워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2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각국의 특징들 물어보는 문제 잘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요 부분은요, 삼촌이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정리를 또 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참고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삼촌은 공부하는 거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가르쳐 주는 거지만 시험 문제는 학교 선생님들이 내시는 거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필기해 주신 거나 밑줄 친 거 꼭 봐야 돼요. 자, 그럼 하나 보도록 합시다. 독일은 자, 석탄하고 자, 중화학 중심이라고 얘기했고요. 자, 똑같이 여기 저 프랑스 똑같이 자, 철로. 뭐가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패션의 도시답게, 패션의 나라답게 섬유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러시아 기름 많이 나니까 석유. 그다음에 뭐 철광석 이야기했어요. 자, 그리고 러시아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못한다고 했습니다. 어디 주도, 정부 주도. 그 다음에 미국은 왜 공장에다 벨트 쭉 지나가면 탁탁탁탁 결합하는 시스템 만든다고 얘기했죠? 자, 제품 생산 무순화 시스템, 표준화 시스템. 여러분들 조심할 게 독일, 프랑스, 러시아 여기만 구별 잘하면 나머지는 조금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산업혁명에도 문제점이 많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도시로 인구가 많이 몰리게 되면서 인구 집중으로 인한 주택 부족, 환경 문제, 위생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많이 버는 무슨가 계층하고 자본가 계층하고 밑에서 쇠가 빠지게 일하고 대접도 못 받는 무슨자 계층. 그렇죠. 노동자 계층이 생기면서 그 계층 간의 대립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노동 문제가 생기게 된 이유는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시킵니다. 자, 시간은 짧다 길다 장시간에 임금이 높다 낮다 낮아요. 저임금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했고요. 특히 어느 계층에 대한 착취 노동, 그렇죠. 어린아이인 아동과 여성 착취 노동, 심지어 임산부가 유산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본주의가 잘못됐다는 걸 비판하기 위해서 무슨 주의가 생기더라? 그렇죠. 사회주의가 생긴다고 얘기했고요. 자, 자본주의 비판으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투쟁과 혁명으로 이걸 이기자고 얘기한 마르크스 얘기했고요. 선생님들이 깊게 들어가서 공산당 선언 얘기가 나온다. 그럼 엥겔스 찾으면 되고요. 공동으로 생산해서 진짜 공동으로 나누는 얘기가 나오면 오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원까지 가면 학교 선생님이 정말 디테일하게 수업 들어가시는 선생님이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산업혁명 내용도 훑어봤고요. 이러면 우리가 큰 영국에서 나올 거는 나중에 프랑스에서 그 자유주의 운동에서 나오는 선거 관련된 내용 말고는 크게 없어요. 자,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세계사 내용도 많고 정신도 없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